얘기들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원석 총장이 그래서 용산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항명하고 싸울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넘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선 좀 어떻게 해석합니까, 김은지 기자? 어떨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예. 이제까지 우리가 검찰이 해왔던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 이번 사건도 결국 대통령 총선에서 지고 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윤한 갈등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 검찰 제일 잘한다 이런 평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힘 빠지면 언제든 바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검찰이 그룹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원석 총장에게 달려있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힘 빠지고 지지율 더 빠지면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침묵했을까요? 지지율 빠지나 뭐 이거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누구보다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열심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뭐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이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내면에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마도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네. 나가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만나서 뭐 긴 침묵을 통해서 인사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것은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여하간 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수사팀의 수사를 지휘하고 지켜보겠다는 얘기로 보일 수 있고 네.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라든가 예.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 본인의 입장이라 이런 거취 같은 것도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명품백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이창수 지검장이 어떤 수사 방향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더 큰 정치적 논란이나 파장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럴 거면 그냥 특검 가자. 예, 이 논의가 훨씬 더 거세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치권에서. 실제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 네. 논의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든지 다 각종 그렇죠. 특검법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네. 야당에서는 그걸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것은 수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체제에서도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 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안에서도 일정 부분 털어줄 수 있는 것인데 소환 조사 정도 하고 네. 그런데 결국은 바뀐 수사팀이 오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봐줬다라는 비판을 더 사게 만든다라는 식의 지금 뭐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던데요. 네. 어찌 됐건 특검은 갈 수밖에 없는 여론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벌써 며칠째인지 계산하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그 많은 오랫동안 잠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밤에만 나타난다라는 소문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비공개 일정은 계속 다 소화하고 있고 국민들 눈앞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몇 달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포토라인이다. 검찰청 앞에. 이거면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거는 피하고 싶은 거다. 제가 우스개 얘기를 들었는데 법조에 그런 농담이 있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출석 요구서, 소환 조사 통지가 용산에 도착을 할 텐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과연 누가 갖다 줄 거냐. 갖다 줄 사람이 없다.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그래서 이제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거다. 뭐 이런 농담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첫 번째 장면이 과연 검찰 포토라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네. 그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돼 있었죠.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에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네.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갔기 때문에 공여자뿐만 아니고 당연히 이를 수수한 수수자의 경우에도 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맞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뭐 네. 이렇게 그 검찰청사 지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하면은 일단 기자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의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방식을 수용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피의자 포토라인 공개 소환 같은 건 좀 자제하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 부분 저는 인권 발전에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다시 또 퇴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꼭 포토라인에 안 서도 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다 똑같이 모든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조사받아라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여기까지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사건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1월에도 뭐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걸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알려진 바로는 네. 이 사건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갈등이 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처럼 정말 성역 오브 성역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아니 평범한 시민들 같으면 불러가도 벌써 몇 번을 불러갔을 거고 만약에 김은지 기자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시사인 벌써 압수수색 수십 번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만 성역이다,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사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어제 나왔던 보도 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김건희 여사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났는데 명품 쇼핑했다라는 네.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해당 시민들을 이제 수사한다라고 이게 수사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영등포 경찰서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차이를 본다면 예.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예. 아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넘어가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주지검 사건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언급했는데 그 두 분이 혐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세설에 예. 그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인식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예.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다시 한번 고쳐주셨고요. 그런데 구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추윤 갈등이 막 이제 일파만파 커진 건데, 그러면 이원석 총장은 박성재 장관의 부하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정말 그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독립된 예. 임기를 보장받는 그러니까요. 기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엄격한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의 옛날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네. 그게 법원이고 금원입니다. 그대로 해야 맞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 인사를 일방적으로 할 대상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개개의 단독 관청인 검사들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지휘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검찰처법이 정한 문법에 정확히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3차 강조드립니다. 네. 이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전반적인 로드맵이 나오겠지만 인사권을 대통령이 계속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결국에는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검찰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자기가 임명해놓고 버린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취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게 하는 게 옳으냐,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고위직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장 직선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검사들이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몇십 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쟁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대통령이 막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지점을 계속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검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이 일선에 있겠죠.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뇌물죄 검토를 왜 안 하냐 이런 지적들도 꽤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잘 사용하는 법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를 축소하고 혹은 불기소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네.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자꾸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좁혀진 쟁점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전형적으로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분이 지금 사문서 미조 혐의로 이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10개월 가석방 나오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기로 특히 법조인들이 그게 사기죄가 같이 적용돼야 되는 맞아요. 사건인데 네. 사기죄가 적용 안 됨으로써 가석방 요건도 빨리 그렇죠. 이르렀고 빨리 나올 수 있었다라는 예.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딱 검찰이 전형적으로 하는 예. 불기소를 통해서 혹은 사건 혐의를 줄여봄으로써 봐주는 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엄히 다스려야 될 범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혹은 권력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거 대충 넘어가 해서 기소도 안 하고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예컨대 범칙금 정도. 네. 뭐 그게 이런 검찰의 조항은 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검찰에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일수록 검찰의 눈치를 보고 뭐 캐비넷이 열릴까 걱정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짬짬이 혹은 봐주기 이런 게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승진해서 검사장급 이상 되면 나와서 전관해서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저는 부정부패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리들이 계속 사슬처럼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적이라고 판단하는 민주당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협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번에 갑자기 느닷없이 왜 검사 증언을 한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지 브레이크가 않았어요. 걸린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제 네. 오늘 아침 이따가 이제 오후에 박주민 전 원내수석 오셔서 말씀을 듣겠지만 이러니까 이제 또 오해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혁을 해라라는 게 국민적인 그 목소리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계속 비판할 수밖에 네. 없고 차제에 이번 22대 국회 초반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아까 누락됐던 얘기를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이번 인사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승진성 좌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까 해석 좀 말씀드린 해주세요. 대로 승진과 좌초라는 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은 둥근 사각형 같은 겁니다. 그런 표현을 그렇죠. 지금 등장을 한 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 일선에 있던 그 차장 검사가 검사적으로 승진을 했는데 원래 중요한 수사에서 수사의 결정적인 국면을 앞두고 한가한 보직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떤 수사에 전력을 했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맞아요.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을 준 겁니다. 승진의 상을 주고 이번에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가족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벌을 주는 거죠. 이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승진성 좌천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네. 회계환 상벌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 네.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올드 패션다운 말인데. 그러니까 막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개혁과 이게 다 맞닿아 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누굽니까? 오늘 제가 뭐 신문 보다 보니까 유승민 유승민 의원이 의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던데 아무리 이런다 한들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 아, 그럼요. 예. 없어지지 않는다. 그 시간은 결국 예.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걸 텐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위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네. 어떤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좀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시간 끄는 방식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검 수용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켜보고 하자 네. 이런 것인데요. 그 논리들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전주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올라가는 사건들 네. 연장으로 본다면 정치권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특검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만 왜 하냐? 네.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김혜경 여사도 하자라는 식으로 김민전 당선자가 네. 이야기한 바가 네.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물타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2013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수사외압 폭로하고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에 어떤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조직에만 충성하고 있고 그렇게 그 대검 이프로스에 자기 의견 올리고 마치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슨 정의로운 검사인 척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주진우 당선자이시더라고요. 지금 해운대
해운대로 가셨습니다. 해운대로 가셨구나. 예, 그러니까요. 용화대로 갔다가 예. 이제 해운대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본인들처럼 정의롭고 공정과 상식 맨날 이런 걸 강조했지만 결국엔 다 본인들 살궁리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승진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권력편에 서서. 그러니까 이런 검찰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 이거 이번에 끝내야 된다. 뭐 근데 저 유승민 대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무슨 민심을 청취할지 국민 보고서 같은 걸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때 최근에 이제 접촉했던 대통령실 쪽 사람의 말에 의하면 네. 결국은 민정수석은 공직기강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지금 버티는 시기입니다. 네. 버티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공직기강을 좀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뭐 여기는 게 강한 것 같고요. 그 네. 공직기강이 단순히 검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들 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자기네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중요한 건 공직기강이었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예.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좀 그립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공무원들 피곤합니다. 계속 이 정부 초반에는 감사원 감사받느라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공직기강이 뜹니다. 더 세요. 예, 대통령실 청와대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지.